11월 13일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도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2012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중소기업 97곳이 채권단에 의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평균 연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외국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수치보다는 약간 높지만 정부의 4% 전망보다는 한참 낮은 수치로 이 때문에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1990년대 초반 일본 수준으로 떨어지고 금융회사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현재의 8배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만기 연장 시 충격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고 금융권이 만기 연장을 해준다면 일본 사례처럼 주택가격이 36% 떨어져도 연체율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서울 시내 대형 음식점과 술집 전체가 금연구역이 됩니다. 단속은 내년 3월부터 본격화합니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 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간접 흡연 경험률을 32%에서 2020년까지 2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이 지난 8월부터 1,300여 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45개 기업의 워크아웃인 C등급을, 52개 기업에는 법정관리인 D등급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별로는 제조업이 44개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이 13개, 건설업 13개, 도소매업 11개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부동산 업종이 전년에 비해 85%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구조조정 대상에 없었던 운송업도 6개나 선정이 됐습니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97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조 2천억 원이고 은행권에 3천억 원 가까운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과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도 각각 0.06%포인트, 0.03%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평균 연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외국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보다는 약간 높지만 정부의 4% 전망보다는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증권사 10곳 중 가장 수치가 높은 곳은 3.6%를 제시한 미래에셋증권이었고 대우증권과 HMC 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2%대를 예상했습니다. 또 경제연구기관 중에는 현대경제연구원이 3.5%로 가장 높게 제시했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3.4%, 금융연구원은 2.8%로 가장 낮게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4%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증권사 및 연구기관의 평균치인 3.2%와 비교해 봤을 때 이는 0.8%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성장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13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은 정책 심포지엄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1990년대 초반 일본 수준으로 떨어지고 금융회사들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는 현재의 8배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일시 상환대출 보유 가구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3%에 달하는 120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담보 인정 비율이 낙찰가율인 50% 밑으로 낮아진 가구의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고위험군은 현재의 7%에서 60%로 약 8.5배 급등했습니다. 반면에 금융권이 만기 연장을 해줄 경우에 나타나는 충격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봤을 때 금융권이 만기 연장을 해준다면
일본 사례처럼 주택가격이 36%나 떨어져도 연체율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이 급락해도 은행의 상환 요구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지 않으면 고위험군으로 떨어지는 가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서울 시내 대형 음식점과 술집 전체가 금연구역이 됩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이날부터 150제곱미터 이상의 시내 음식점과 제과점, 술집 8만 곳에 전면 금연이 시행됩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커피숍 등은 현재 커피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금연구역이 있지만 앞으로는 서서 담배만 필 수 있는 흡연실 개념의 공간만 주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속은 내년 3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며 내년 3월 2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매 및 접근 기회를 낮추는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담배 판매 허가를 금지하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업소 내 담배 진열이 금지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하루 동안의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정리해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네티즌들은 어떤 기사를 가장 즐겁게 보셨을까요?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로 가보시죠. 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 부문입니다. 네, 먼저 2위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기업 질주에 미국의 견제가 시작됐다. 이 미국 내에 있는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인기가 많아서 미국인들의 시각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거액의 연비 소송을 당한 것이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 심리와 무관치 않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현지 사정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3위 보시겠습니다. 한국서 못 버티겠다. 외국계 운용사 엑소더스. 국내 펀드 시장 침체로 외국계 운용사들이 잇따라 철수하거나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오늘 본격적인 철수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지난 2007년 맥쿼리 IMM 자산운용에 지분 100%를 취득하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5년 만입니다. 이 원인은 실적 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4위 보시겠습니다. LG 패션 선전대문, 이랜드 라푸마 인수 협상 결렬. 이랜드가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기업인 라푸마와 전개해왔던 인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 라푸마 측은 이랜드가 인수에 관심을 나타낸 뒤 예비적인 논의가 진행됐지만 피인수가 라푸마의 발전 전략, 특히 해외 진출과 자금 측면에서 충분한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5위 보시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 43억 원 1년째 주인이 없어. 이런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1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된 주인공이 아직 돈을 찾아가지 않아서 이 4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금고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눔 로또 측은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받지 않으면 모두 복권 기금으로 기속된다면서 로또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네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네이트 네티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즐겁게 보셨을까요? 네, 네이트 랭킹 뉴스 경제 부문입니다. 네, 4위 보시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든 나라, 그러나 할부가 없는 미국. 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 할부 개념이 없다는데요. 대신에 매달 우편으로 오는 청구서를 받아서 본인이 어느 정도 낼 것인지 결정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신용에 따라서 한도가 부여돼서 이 신용 점수가 나쁘면 일상생활을 할 때 손해를 보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객들이 알아서 신용 쌓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용카드를 만든 나라인데 우리나라 신용카드 구조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네, 7위 보시겠습니다. 올해 주요 대기업 면접비는 평균 32,000원. 올해 주요 대기업의 면접비는 평균 32,000원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면접비가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과 전북은행으로 1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방구직자가 수도권에서 면접을 보면 수도권 구직자보다 평균 3만 1,000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8위 보시겠습니다. 유니클로 히트텍 반값 행사 얼마 팔려나갔나 봤더니 이 히트텍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유니클로의 제품 히트텍이 지난 주말에 반값에 내놓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3일간 매출이 평소보다 3배 이상은 늘어났다고 나타났습니다. 히트텍 세일 소식에 홍대점은 품절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 매장은 수백 미터가 넘는 줄에 계산하는 데까지는 1시간이나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1월 13일 NBN 뉴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